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은커녕 끊임없는 굴욕을 겪어왔습니다. UFC 선수 퀸튼 잭슨은 남성성을 과시하며 자신의 혼외자 라자 잭슨을 굴복시켰죠. 이번 프로레슬링 살인미수 사건은 퀸튼 잭슨의 난잡한 성생활부터 시작된 뒤틀린 자식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프로레슬링 행사에서 대기 중이던 라자 잭슨 선수는 갑자기 무대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경기를 벌이던 스튜어트 스미스 선수를 거칠게 들어올리더니 링으로 꽂아버렸죠. 그 다음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있던 심판은 이 황당한 상황이 처음엔 연출된 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리지 않았고 무자비한 폭행은 계속 이어졌죠. 스튜어트 스미스는 최소 20번 넘게 안면에 구타를 당했고 결국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각본이 아니라 진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챈 다른 레슬러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와 말렸죠. 아카데미 측은 곧바로 LA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25살의 라자 잭슨은 쉬는 시간 레슬러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튜어트 스미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스미스는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고 라자 잭슨은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답했죠. 그러자 스튜어트 스미스는 옆에 있던 캔을 들어 라자 잭슨의 머리를 찍어버렸습니다. 의외로 스튜어트 스미스의 행동은 프로레슬러들 사이에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에 서로를 도발하는 것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연출로 프로레슬러들 사이에선 종종 있는 일이었죠. 애초에 프로레슬링 자체가 진짜 승패를 가리기 위한 스포츠라기보다 미리 기술과 스토리를 짜맞추고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쇼였고 그건 경기 시작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튜어트 스미스는 프로레슬링 선수들 사이에 껴있던 라자 잭슨도 당연히 레슬링 선수라 생각하고 카메라 앞에서 재밌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스튜어트는 라자 잭슨의 머리를 캔으로 가격한 뒤 손으로 일부러 캔을 더 구깁니다. 상황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연출이었죠. 실제로 라자 잭슨도 맞은 것이 아프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라자 잭슨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히 내 머리를 때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곧바로 라자는 스튜어트에게 몸을 들이댔고 주변에서는 상황을 말리며 스튜어트에게 라자가 프로레슬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스튜어트는 당황했습니다. 상대도 프로레슬러라고 생각하고 쇼를 재밌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는데 라자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니 미안함과 당황함에 사람들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죠. 스튜어트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분노한 라자는 거절했지만 스튜어트는 다시 한번 진심의 손을 내밀죠. 하지만 이번에도 라자는 거절합니다. 주변에 있던 프로레슬러들은 라자에게 스튜어트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주변에서 라자를 다독여주자 라자는 가까스로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스튜어트는 미안해 라며 세 번째 사과를 건넸고 라자 잭슨도 그제서야 쿨한 척 사과를 받아주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죠. 그래도 스튜어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그는 또 한 번 라자 잭슨에게 미안하다며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다고 다시 한번 사과와 설명을 건넸습니다. 라자 잭슨은 쿨한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네가 감히 내 머리를 쳐? 이거 일부러 친 거 아니야? 사과도 연기하는 거지. 라자 잭슨은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면서도 아까 사건을 계속해서 곱씹었습니다. 경기 중간에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패버릴 거야 말하기도 했죠. 그러다 스튜어트의 무대가 시작되자 갑자기 무대에 올라 그를 폭행한 것입니다. 프로레슬러가 아니지만 라자 잭슨도 종합 격투기 선수였기에 너는 레슬러라서 연기인 척 나를 때렸지. 그럼 나도 무대에서 너를 때릴게. 괜찮은 거 맞지? 생각한 것이죠. 문제는 선을 심하게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튜어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죠. 이 사건을 보고 일부에서는 라자 잭슨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스튜어트가 그를 때려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라자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진 트리거를 스튜어트가 건드렸기 때문이었죠. 그 트리거는 바로 라자의 아버지 퀸튼 잭슨이었습니다. 라자 잭슨의 아버지 퀸튼 잭슨은 UFC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원래 퀸튼은 유년 시절 약물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그의 아버지도 약을 하다가 실종되었고 환경이 험해 주변에 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퀸튼은 친구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약장사를 그만두고 레슬링을 시작했죠. 그 후 퀸튼은 브론 레스너도 잠시 발을 담갔던 라센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해 프로레슬러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싸우다 부상을 당해 칼리지에서 퇴학당했고 이후 우연히 라스베가스에서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발견하며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1999년 프로로 데뷔해 UFC 7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죠. 하지만 퀸튼 잭슨은 라자 잭슨에게 존경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를 포함해 수많은 논란을 끌고 다녔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헤더 니콜스라는 여성 리포터와 인터뷰를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퀸튼 잭슨은 인터뷰 도중 갑자기 자신의 몸을 여자 인터뷰어에게 밀착시켰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은 너무 선정적이어서 유튜브에서 아예 삭제되었죠.
라자가 여자 인터뷰어를 괴롭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여자 리포터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결국 리포터가 자리를 피하며 인터뷰가 황급히 마무리된 적도 있었죠. 시간이 흘러도 퀸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여자 리포터의 가슴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이 남자 완전 미쳤다며 만약 요즘 시대에 이렇게 행동했으면 커리어 완전 끝났을 것이라 지적했죠.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분출되는 아버지 퀸튼 잭슨 밑에서 라자 잭슨은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라자 잭슨의 이런 모습은 종종 퀸튼 잭슨의 유튜브 영상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퀸튼 잭슨은 25살이 된 라자 잭슨에게도 자신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아들에게 남성성을 과시했죠. I've been doing this shit for 25 years, as long as you've been alive. 처음에 사람들은 재미로 봐들였습니다. 아들 라자 잭슨도 운동을 하니 부자간의 유머 코드로 봐들였죠. 하지만 정도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 영상에서 퀸트는 아들과 몸싸움을 하다 갑자기 라자의 급소를 건드렸고 라자는 고개를 숙여 주저앉게 됩니다. 아들을 끝끝내 굴복시키려는 이 영상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배력을 과시하려고 마지막에 급소를 툭 치고 이어서 GTA 캐릭터처럼 걸어나간 건 완전 악랄한데 어떤 아빠 밑에서 자랐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게다가 퀸트는 라자를 자신의 아들로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논란이 많았던 퀸튼 잭슨은 자녀가 총 5명인데 셋째 이라이저와 넷째 나나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혼의 자식으로 각기 다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퀸트는 사실 프로로 활동할 시절 하루에도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직접 고백하기도 했죠. 문제는 매번 콘돔을 낀 게 아니었고 콘돔 없이도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건 선수에게 치명적인 문제였는데 격투기 선수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기 때문이죠. 만약 성병에 걸리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커리어가 중단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퀸튼 잭슨은 운이 좋아서 여러 혼외자들을 낳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커리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의 혼외자 디엔젤로는 알비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퀸트는 당시 선수 생활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지만 아들이 자신처럼 약에 물든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을 엄마에게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디엔젤로를 키운 건 퀸튼이 아닌 한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퀸튼은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죠. 이 시기에 그는 유키라는 한 일본 여성을 만났습니다. 유키는 싱글데디로 아이를 키우는 퀸튼을 보고 넌 아이를 돌보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퀸튼은 유키와 결혼 후 연이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퀸트는 유키의 신뢰를 배신으로 대갚았습니다. 어느 날 유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여자가 남편 퀸튼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라자 잭슨이었죠. 처음에 퀸트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와 여러 번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딱 하룻밤을 보낸 사이였기 때문이죠. 불신에 찬 퀸트는 친자 검사까지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충격적이게도 여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퀸튼이 라자의 친아빠였죠. 이 사건으로 퀸튼과 유키는 이혼했고 유키는 이혼 소송에서 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퀸트는 아들 출생의 비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장난처럼 진짜 내 아들인 거 맞아? 말을 던지며 라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곤 했죠. You look just like my brother. You might be my nephew. I gotta do a second DNA test. 책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켜 타인에게 분출한다고 합니다. 라자 잭슨의 경우도 아버지에게서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넌 너무 약해 빠졌다. 같은 말을 들으며 트라우마가 쌓였는데 스튜어트의 도발이 그 트리거를 건드린 것이었죠. 실제로 라자 잭슨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My dad can't never call me a 물론 심리적 트라우마가 행동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라자 잭슨은 스튜어트를 폭행한 뒤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죠. because I'm tired of everybody playing with me, bro. 그는 계속해서 욕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논란이 커지자 퀸튼 잭슨이 나서서 아들을 대신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라자가 링 위에서 복수를 한다고 했고 저는 이게 쇼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나쁜 판단이었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도 퀸튼은 아들의 행동을 전혀 옹호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과문 마지막에는 아들 대신 사과한다고 적었죠. 스튜어트 스미스는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회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전쟁 참전 용사였는데 더 가슴 아픈 건 군 시절 PTSD를 잊기 위한 치료법 중 하나로 레슬링을 선택한 것이었죠. 스튜어트는 이전에 레슬링이야말로 자신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가장 큰 힘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라자 잭슨의 사건은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곧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 보호장비도 없는 상대를 무자비하게 때렸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혹시 정신적인 문제로 너무 낮은 형량이 나오는 건 아닌지 앞으로의 재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스튜어트 스미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저자 니콜 르페라.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